다음 발제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님의 인지훈련 게임 마인드 RX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재 강성훈 교수님은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성훈입니다. 먼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자리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배필신 교수님께서 워낙 전반적인 노인과 그런 노인 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이제 병원에서 주로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고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 혹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단된 환자를 주로 보고 있어서 주로 연구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더 쉽게 진단할 수 있는지, 최근에는 앞서 언급드린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체 신호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가능한데 그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치매 진단할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환자들을 진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진단해 줬으면 그만큼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방법을 이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인지 중재 치료 혹은 인지 훈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지 훈련, 인지 중재 이런 게 조금 어색하시고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원리를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실시됐던 방법들은 좀 이제 한계가 있고 널리 보급되지 못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저희가 좀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훈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경 가소성이 뉴로 플러스 플라스티라 그래서 뉴로가 브레인이라 그래서 뇌고 플라스티시티가 가소성이라 해서 변한다는 의미라서 뇌가 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스트레칭하고 헬스장 가서 이제 근력 운동하고 하면 몸이 이제 빵빵해지고 하면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뇌도 이제 계속 이제 뭔가 훈련을 하고 기억력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은 뇌가 점점 두꺼워지고 뇌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경 가소성이 처음 입증된 건 이제 2004년이고 이때 이제 네이처라는 유명한 이제 그 저널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정상인한테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공을 갖고 이렇게 공놀이 이렇게 하는 거를 저글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3개월간 해봤더니 뇌가 실제로 두꺼워졌다는 것을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했었고, 그럼 이후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젊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나이가 든 사람에서도 이런 게 생길 수 있나 이렇게 해봤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생기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점점 이제 인지 기능이 이와 같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사고의 속도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능력, 그다음 기억력 이런 게 병이 없어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따라서 좀 감소를 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서, 따라서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제 노인에서도 이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훈련을 시켰을 때 뇌가 좋아지는 게 있나 이런 걸 또 확인을 해봤는데 노인에서도 이런 신경 가소성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이제 병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럼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 때 병의 경과를 최대한 늦추고, 실제로 이제 병이 진행을 하면 뇌가 거꾸로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아지는데요. 이게 얇아지지 않고 두꺼워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를 확인해 봤는데, 뒤에서 언급드릴 텐데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게 치매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러한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에서도 뭔가 이제 인지 훈련을 시켰더니 실제로 뇌가 두꺼워졌고, 이 두꺼워진 뇌 영역이랑 그 기억력이랑 이렇게 또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또 확인이 됐었습니다. 또한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신경 가소성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밀로이드라 그래서 그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나쁜 원인 물질로 제시되는 것이 있는데, 운동을 이제 안 한 군에서는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으면은 이제 나쁜 원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한 군인데 운동을 많이 한 군에서는 나쁜 물질이 있어도 이렇게 인지가 저하되는 것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운동도 역시 이런 신경 가소성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이제 뭔가 인지 훈련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이제 뭔가 많은 것을 이제 할수록 그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한 뇌 노화도 막고 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 노화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개념은 이제 뇌 용적이라는 건데요.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의 뇌 용적이고, 젊었을 때처럼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뇌 용적인데, 이렇게 뇌 용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의 처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없지만,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해도 이런 뇌 용적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 용적이 애초에 높은 사람은 이때 뭐 병의 원인이 들어왔다고 해도 서서히 이렇게 나빠지다가 이제 병이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려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려면 이렇게 간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이 실제로 발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뇌 용적이 애초에 작았던 사람은 조금만 이제 나쁜 외부에서 이제 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만 지나도 병에 걸리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치매나 이런 거 발생에 더 취약할 수 있어서, 이런 뇌 용적을 또 늘리는 개념으로 이런 인지 훈련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이런 뇌 용적 관련해서 이게 분이 이제 메리 슈녀라는 분인데 101세에 사망하셨고, 이때까지 좀 신체 능력은 떨어졌긴 했지만 모든 일상생활도 다 하고 인지 기능도 정상이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 했던 분인데, 실제로 사후에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그 많은 이제 치매랑 관련된 병리 소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치매 병리 소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앞서 언급드린 뇌 용적이 높아서 증상이 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인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지훈련이 현재는 이제 2017년부터 신의로 기술로 인정받아서 병원에서도 처방을 해서 비급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렇게 된 계기로 가장 큰 이제 연구가 이제 코그 MCI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코그 MCI는 이제 두 가지 제가형이랑 그룹형이 있는데, 제가형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손자 손녀분들 이제 눈높이나 뭐 이제 구몬 수학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뭐 문제 풀고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오셔서 점검 받고 이런 거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자를 나눠주고 이 책자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집에서 뭐 한 일주일 풀고 다음에 이제 기관에 내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룹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5명에서 6명의 어르신들이 모이고 한 명의 이제 인지훈련사가 이렇게 같이 팀이 돼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와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씩 이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한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효과가 입증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고, 놀랍게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았더니 이쪽이 이제 치료를 이제 받지 않은 군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치료를 받지 않은 군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치료를 받은 군이 되겠는데, 이 점수는 이제 올라갈수록 그 이제 인지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제 그룹 치료를 받은 군이나 집에서 치료를 받은 군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 인지 기능이 개선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인지 훈련은 실제 12주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36주에도 인지 기능을 체크해 봤을 때 12주까지 이제 훈련한 거 했을 때 평가했을 때도 덜 나빠졌지만 이후에도 덜 나빠지는 속도가 더 나빠지지 않아서, 그런 이렇게 인지 훈련을 한 효과가 6개월 이후까지도 이제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제 이런 생리적으로도 이제 호르몬 같은 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했을 때, 실제로 이 BDNF가 이제 뇌의 가소성이랑 관련되고 뇌의 활성과 관련이 있다는 이제 혈액 마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룹 치료를 한 군에서 이제 대조군은 떨어졌는데 이 마커가 그룹 치료를 한 군에서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도 이게 좋은 효과가 좀 확인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후에는 뭐 여러 책들도 나와서 이런 책 같은 걸 활용해서 이렇게 또 뭐 집에서 문제를 풀고 하면서 이렇게 인지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의 예시인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고 사실 어르신들께서 이제 혼자 계시고 하는 어르신들 특히 뭐 무료하시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시기만 하는 분들이 상당수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데 이런 것을 해보라고 하면은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룹 치료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 사람이 이제 뭐 한 네다섯 명이 한 팀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이런 숙련된 전문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대비 수익이 특히 병원에서 활용할 때는 이 수익이 병원은 아무래도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도 병원장님께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너 나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마에도 한 10명 정도 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후에 더 늘리려고 해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러한 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제 혼자 집에서 하는 거는 혼자 가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잘 안 되고 또한 잘하고 있는지 진도 체크도 어렵고 또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렇게 그냥 종이로 있고 책만 있고 혼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정말 뭐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쉬운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너무 스트레스만 받고 머리만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루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이제 그 저희 상업적인 병원과 같은 공간에서 진행된다기보다는 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는 최근에 이제 AI 기술과 접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좀 활용을 해봤어서 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마인드 RX고 그 사실 제가 이걸 조금 이제 만들 때 좀 관여를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도 이게 뭐 어르신들이 이제 태블릿으로 하면 너무 어렵고 이게 오히려 이게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으실까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치매센터에서 이제 처음 해봤을 때 보고 저도 상당히 이제 놀랐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게임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에 이제 까는 앱 형태고 게임이 한 120개 정도 이제 들어있고 이 게임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뭐 4개, 뭐 5개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각 게임마다 이제 매칭된 어떤 거는 이제 집중력, 어떤 거는 뭐 이제 기억력, 어떤 거는 뭐 전두엽 기능 등 다양한 이제 인지 기능을 훈련시키는 형태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게임의 수준이 좀 다양한데 어르신들도 상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나이가 있고 그냥 정상이신 어르신도 있고 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높은 분도 있고 학력이 낮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치매까지 이미 진행하신 분도 있고 치매 전 단계인 분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책자 같은 경우나 이렇게 그룹형으로 할 때는 그 각 개개인에 맞춰서 이제 난이도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레벨에 맞게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2주간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점수를 이제 매겨서 그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그 이후에는 수준에 맞는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쉬워서 뭐 재미없어 한다던가 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먼저 치매센터에서 진행하고 이후 데이케어 센터나 뭐 경로당, 뭐 복지관 등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를 일단은 이제 그 금천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제 뭐 박지영 팀장님을 포함한 여러 이제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진행을 했었고 그 이 논문이 이제 올해 11월 달에 그 대한치매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작을 이제 경도인지 장애 환자라는 아까 얘기한 치매 전 단계 대상자를 대상으로 24명을 등록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 12주간 아까 언급들이 이제 인지 훈련하는 게임을 하게끔 진행한 이후에 효과를 한 차례 평가하고 이때 호전된 효과가 12주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12주까지 더 지속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시 한 차례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단은 왜 이제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금 여기 타겟으로 잡았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 있고 사실 이 텀이 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좀 언급드리면 저희가 가장 잘 알려진 게 치매 하는 건데 치매라는 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개인이라는 거는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보기에 내가 기억력 떨어지고 좀 옛날 같지 않고 이상해진 것 같다. 인지장애를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해서 객관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 그래서 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뭐 까먹어서 못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돈을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식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전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이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 저하를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검사상의 이상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이상이 경미한 편이라서 일상생활에까지는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럼 이러한 것을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데 정상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년에 한 1% 정도에서 치매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도인지 장애는 한 1년에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략 10배 이상 치매로 진행하는 확률이 높아서 치매 전 단계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 대상자들을 최대한 치매로 안 가게끔 하는 게 저희 쪽에서 요즘에 좀 포커싱 돼 있는 주제라서 경도인지 장애 대상자를 그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런 치매나 이런 경도인지 장애나 이런 병이 이제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 10년, 20년에 걸쳐서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사실 이제 이런 치매 병리가 머리 안에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병리 소견이 한 20년 정도 쌓이고 20년 정도 지나면서 뇌가 쪼글쪼글해지고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최근에는 이런 경도인 미리 좀 발견을 해서 조기 진단을 해서 2단계에서 이제 인터벤션을 해서 최대한 일로 안 가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일로 안 가게끔 하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효과가 있는 약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언급드리는 이제 이런 치료들이 중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제 병원에서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이제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24명의 대상자를 이제 등록을 해서 분석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중에 4명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2명이 동의 중단, 1명은 뭐 다른 2명은 이제 메이저한 이제 다른 그런 질환이 생겨서 등록이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진행을 마친 사람은 20명인데 그 중에 1명은 이사를 가서 추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해서 19명을 분석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베이스라 이 인지기능 전체 점수인데 인지기능 점수가 이제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 처음 인지기능 검사하기 전 그다음에 인지 훈련 하고 난 바로 직후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속적인 효과를 봤을 때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양상을 나타냈고 이거는 우울감 척도인데요. 보통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는 분들도 많고 이제 좀 혼자 이제 무기력하게 계시다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그럼 우울증 점수가 확 많이 낮아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도 좋아지면서 우울감도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한 이제 세부 영역별로 봤을 때도 이거는 전체 점수고 이게 주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치매가 기억력이 많이 먼저 떨어지는 병인데 기억력에도 이제 호전이 있었고 언어 기능이나 여러 가지 시공간 능력, 다양한 전두엽 기능 등에도 호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호전이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천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기관들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뭐 50플러스 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 등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또한 50플러스 센터랑 연결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이제 태블릿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그다음 인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좀 도움을 주고 설명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인지 훈련 지도사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50플러스 센터에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조금 좋은 결과가 있고 좀 또 어르신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더 크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토론자로 이제 나오실 이제 뭐 여러 이제 그런 분들께서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을 주실 거여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